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지난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공공법인으로서 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갑주 전 광주시각장애인협회장이 또 상임이사를 맡게 돼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광주시 등록 장애인이 6만 9천 명. 그들의 삶을 바꿀 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김갑주 상임이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임이사로서 센터장을 직접 맡게 되셨는데 일단 축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회부터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복지사회 서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여러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또 함께 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좀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이렇게 만나 뵙고 느끼는 부분인데 또 1급 시각장애인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를.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또 활동들 대외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음식 사업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봉사활동으로는 장애인 단체도 여러 개 만들었고 또 신협도 만들었고 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그 자활센터도 만들었고 또 시각협회를 맡으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배우고 사회에 함께 어울리고 대부분 중도장애인인데 스스로 재활화할 수 있는 길들 그런 것들을 쭉 많이 만들어 왔더니 오늘 또 더 큰 일을 해보라고 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업무도 맡겨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너스 클럽 해서 이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좀 받는 입장이 많으신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는 활동들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실은 그 장애인 그러면 대부분 도와줘야 쓰겠다. 그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들 많이 생각하세요. 네.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도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나누어서 도와갔을 때 시너지도 생기고 더 좋은 세상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아너를 가입한 것도 제가 돈이 많아서 가입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결국 이 세상에서 돈을 벌었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 우리 고객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이런 환경을 서로서로 만들어 간다면 모두가 함께 더 행복해지고 잘 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저부터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온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듣기로는 대학 다니실 때 시력을 잃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좌절, 절망을 이렇게 희망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생활로 이렇게 전환시키신 데는 어떤 계기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은 처음에 실명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더는 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막다른 길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축복을 받아서 가족이나 또는 지인 수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주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줬어요. 네. 실은 저만 이럴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엊그제 이번에 그 안타까운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4살 먹은 딸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삶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한 그 내용. 물론 그분들의 그 준비나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지가 약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런 사각지대를 안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92%가 중도장애인입니다. 이 중도장애인들이 자기 의지하고 무관하게 생겼는데 이걸 다시 재활하고 복귀하는 것은 스스로 하기는 매우 힘이 들어요. 그럼 사회 제도나 환경,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쩌다 실명을 하면
어쩌다 사업을 망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안내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줬을 때 되는 것인데 저는 운이 좋게 그런 환경에 접해 있었고 재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환경에 덜 접해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방금 우리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좀 더 밝은 곳으로 나가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일이라는 말씀하고 맞습니다. 예.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우리 예. 센터장님께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은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지만 매번 느끼지만 그 일치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거,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나 바꾸는 것도 정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도 환경에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회적 인식과 환경 예. 이런 부분들을 제도 이런 예.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는 작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예. 했지만 아직까지도 더 가야 할 예.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장님 우리 센터장님께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우선 그 현재 우리 광주시도 국가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좀 더 생산적이고 또 상호 조율이 잘 되어져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제일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좀 해야겠고 네. 또 그 시민들의 그 인식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장애인들 스스로의 자존 올려야 되겠고 또 시나 이해 관계자들도 귀양 우리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꼭 필요한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우리 지원센터가 조율하고 바꿔낸다면 우리 7만 장애인들이 또 지금 현재도 약 80여 개의 장애인 단체와 200여 개의 각종 시설, 기관, 법인들이 있는데 네. 이 장애인을 돕는 관계 기관들을 서브한다면 네. 훨씬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 개소된 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공공법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광주시가 투자를 해서 만든 그 공공법인으로서는 뭐 전국 최초라 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광주는 5.18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성숙시키고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처음 생긴 장애인 지원센터가 광주에 있는 장애인들을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잘 살게 함으로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애인들 삶이 바뀌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컨트롤 타워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지금 광주시에 있는 이 80여 개의 장애인 단체들 예. 조율하고 또 예.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도 좀 문제 그 상당히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에서 출연해 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시에서 그 출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그 각 장애인 단체들이나 일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서로 나눔을 실천해서 함께 장애인들의 그 일들을 풀어가고 도와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거기서 창의적인 것들, 행동들을 하고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 장애인분들 스스로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와 시스템, 법률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지원들이 좀 부족하거나 좀 더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원센터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례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네. 1년에 한 2시간씩 장애에 대한 체험이나 인식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또 여기에 가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장애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연말 되면 공동 모금회나 뜻 있는 분들과 합세해 가지고 후원 박람회를 열어서 네. 우리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은 아 이런 일은 내가 동참해야 쓰겠다라고 해서 함께 어울려진다면 시민들은 우리 장애인들의 현상을 알아서 좋고 우리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서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